네, 안녕하세요. 머신러닝으로 스포츠 승부의 세계를 예측해보는 채널 토니볼의 토니입니다. 네, 오늘은 3월 29일이고요. NBA 4경기가 있었고 내일은 3월 30일 NBA 10경기가 넘게 있습니다. 네, 오늘 4경기 중에서 토니볼에서는 3경기 정도를 담아갔는데 좀 아쉬움이 큰 하루였습니다. 뭐 결과를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아쉬움이 좀 큰 하루였고, 그리고 어떤 측면에서는 또 의미 있는 교훈을 얻었고, 그리고 토니볼에서 이제 다시 방송을 재개하면서 방향성을 잡았었던 부분,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또 확인할 수 있었던 그런 의미 있는 날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샬럿과 피닉스의 경기에 대해서 좀 복기를 좀 해보면은요. 제가 어저께 그 지난 경기에서 샬럿의 그 말릭 몽크 선수가 거의 인생 경기를 펼쳤었고, 라멜로 볼이 지금은 없고 피닉스가 너무 강하다. 그래서 이 2.5점 정도의 갭 차이를 극복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숫자를 그 2.5점은 좀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뭐 1.5나 0.5 정도는 좀 체크를 좀 도전을 해볼 만할 것 같은데, 2.5 정도는 조금은 좀 이렇게 좀 무리가 있다라는 거를 이 피닉스 경기를 통해서 조금 알게 됐고요.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됐고, 그리고 그 불안 요소가 좀 있었던 토론토랑 포틀랜드 경기 같은 케이스는 우리 팀 에이스는 안 나오고 상대 팀 에이스는 퀘스천어블에서 그냥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 토론토가 그래도 3쿼터까지 잘 싸웠었는데, 역시 크러치에는 포틀랜드죠. 그래서 요 경기는 포틀랜드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래서 좀 요 경기는 불안 요소가 많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저는 이 트레이드 리벤지 때문에 불안 요소를 말씀드렸었는데 전혀 엉뚱한 데서 불안 요소가 터졌네요. 라우리 선수가 이 발부상이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래서 발부상으로 못 나오면서 뭐 아쉽게 요거는 졌고요. 그리고 덴버랑 아틀란타 경기 같은 케이스는 0.5점 갭 차이가 났는데, 이제 덴버가 전혀 다른 팀이 됐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원래도 잘하는 팀이었는데 저는 이틀 뒤에 있을 덴버랑 필라델피아 경기도 되게 기대가 되더라고요. 그 경기 먼저 숫자를 넣었었는데 우선은 저는 덴버 사이드를 볼 겁니다. 그 경기에서도. 그래서 이 덴버가 뭐 고든 선수의 활약도 쏠쏠했지만 그동안 경기를 못 뛰었던 뭐 자마이칼 그린 선수도 오늘 되게 좋은 활약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경기는 한 3쿼터 정도부터 거의 가비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적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름 재밌게 봤었던 경기가 이 레이커스랑 올랜도 경기였습니다. 96대 93, 3점 정도로만 레이커스가 승리를 거뒀고, 사실 어저께 이 경기는 레이커스 사이드를 봤었다가 핸디 조건이 마이너스 7.5 너무 높아서 이거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리고 올랜도가 이제 약간 좀 언더독 같은 친구들이 잔뜩 모였기 때문에 또 우리 한번 일 한번 내보자라고 이렇게 스탠스를 잡으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저께 이거 레이커스 마이너스 핸디를 갔었으면은 또 보기 좋게 틀렸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4경기 살펴봤고요. 내일은 경기 수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워싱턴과 인디애나 경기입니다. TBS 마진값은 뭐 4점 정도 차이가 나는데 핸디 조건은 4.5로 받았습니다. 0.5 정도 차이가 지금 생겼습니다. 그런데 요 숫자를 구성하는 값들을 보면은요, 좀 비슷비슷합니다. 뭐 탑시드, 워싱턴은 탑시드권이랑 경기를 많이 치렀고요. 그리고 인디애나는 최근 원정 5경기가 다 플레이오프권이랑 치렀어요. 그래서 정말 비슷비슷하다라는 느낌을 좀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이 인디애나가 유독 원정 경기력이 홈 경기력보다 더 좋습니다. 더 정확한 표현이라면 인디애나 홈 경기력이 안 좋고요. 원정 경기력은 그냥 평타 이상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선 이거 0.5점 차이가 나는데 인디애나 사이드를 좀 잡아봤고요. 우선 라인업이랑 세부 숫자 보고서 저걸 어떻게 가져갈지 좀 체크해 볼게요. 인디애나는 뭐 나올 선수들이 다 나옵니다. 사보니스, 터너, 홀리데이, 르버트 브록턴 다 나오고요. 여기는 워싱턴은 브래드블리, 빌이 지금 GTD 상태입니다. 베르탄스는 아직도 못 나오고 있고요. 인디애나와 워싱턴 최근 홈과 원정 경기력을 좀 체크를 해보면은요. 그래도
워싱턴이 최근에 홈에서 득실 마진이 플러스 1점 정도로 승리를 만들어냈네요. 그래서 둘 다 승리할 수 있는 경기력이다라고 나오는데 EFF는 한 5점, 한 6점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고요. 두 팀이 맞대결을 펼치면은요, 한 16점 정도 편차가 조금은 좀 납니다. 그리고 인디애나만 승리할 수 있는 경기력 갖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최근 경기력 살펴보면은 최근 5경기는 인디애나는 그래도 꼬박꼬박 승리를 거둬가는 결과물을 만들어냈고 워싱턴은 뭐 그렇지 못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EFF 차이도 한 12점 정도 차이로 이렇게 인디애나 쪽이 조금 더 우세한 걸로 나옵니다. 네, 저는 요 경기 인디애나 쪽으로 이렇게 좀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브래들리 빌 선수가 나오겠죠. 네, 근데 이 워싱턴 일정이 백투백이거든요. 네, 이거 다음에 또 3월 31일 날 경기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빌 선수가 이 경기 또는 그 다음 경기에서 조금 뭐 변동 사항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자, 우선은 두 번째 경기는 보스턴 대 뉴올리언스 경기입니다. 보시면은 마진값은 거의 10점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최근에 뉴올리언스가 보스턴보다는 상당히 좀 험난한 일정이었습니다. 5경기가 원정 5경기가 다 플레이오프권이랑 치렀었고요. 그리고 이 TBS 값은 한 10점 정도 차이 나는데 마이너스 4.5점을 보스턴에다가 줬습니다. 그래서 우선 요거 라인업을 보고서 어떻게 할지 조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경기가 지난 경기 이야기는 제가 세부 숫자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네, 우선은 론저볼이 확실히 못 나오나 보네요. 네, 그리고 블레서 선수, 잉그램, 자이언, 아담스 나오고요. 그리고 보스턴은 타이스가 빠졌잖아요. 타이스가 빠지면서 그리고 트리스탄 탐슨도 부상으로 못 나오고 있고 그러면은 이제 거의 서드 유닛 유망주라고 할게요. 유망주였던 윌리엄스 선수가 지금 주전 센터로 출전을 하게 되는데 나머지 부분들은 다 그냥 상성이 전 맞는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뭐 백코트 진에서는 보스턴이 좋고 그리고 이 포워드 진에서는 뭐 둘 다 훌륭합니다. 근데 과연 이 윌리엄스가 스티브 아담스의 노련함을 이겨낼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또 윌리엄스 선수 보면 높이라든지 그런 능력이 되게 또 괴물 같은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일 요 경기 한번 세부 숫자 보고서 어떤 식으로 이걸 담아갈지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보스턴과 뉴올리언스 뭐 둘 다 비슷합니다. EFF 숫자라든지 이런 건 비슷하고요. 근데 뉴올리언스의 EFF는 133 이렇게 보면 안 될 것 같고 한 5에서 7점 정도 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거의 공격에만 몰빵을 하는 구조라서 조금은 이걸 이대로 보면은 좀 우리가 착각을 가져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요 숫자대로라고 하면은 그래도 보스턴이 결과물은 잘 만들어낸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맞대결을 펼쳤을 때는 보스턴이 좀 편차가 크기는 한데 지난 맞대결에서는 연장까지 갔었었는데 그때는 뉴올리언스가 보스턴을 잡았어요. 그리고 그때는 자이언이랑 잉그램 뉴올리언스가 이기는 조건은 딱 이거잖아요. 자이언과 잉그램이 둘 다 터지는 날 이기잖아요. 그래서 그때도 보면은 둘이서 거의 한 6, 70점 가까이 넣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뉴올리언스가 승리를 가져갔고 최근 5경기를 좀 살펴볼게요. 최근 5경기를 보면은 뭐 둘 다 승리할 수 있는 경기력이다라고 나오는데 139대 131 요것도 보스턴이 조금 더 앞섭니다. 저는 요 경기는 다른 부분 때문이 아니라 조금 이 빅맨 자원에서 빅맨 자원에서 과연 보스턴이 뉴올리언스를 확실히 잡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요거는 보스턴 사이드를 보지만 그래도 조금은 좀 불안 요소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뉴욕 대 마이애미 경기는요. 이 경기는 패스 예정입니다. 이 경기부터 브루클린, 미네소타, 휴스턴, 멤피스, 디트로이트, 토론토 이 4경기는 다 패스할 예정입니다. 근데 라인업만 살펴볼게요. 보면은
여기 보면은 로빈슨 선수가 발목 골절이 됐어요. 어제 경기에서. 그리고 랜들도 GTD고 드라기치는 마이애미 돌아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드라기치, 로빈슨, 버틀러, 아리자, 아데바요 뭐 요렇게 네. 조금은 좀 새로운 아리자, 새로운 라인업이 좀 꾸려질 것 같고요. 뭐 켄드릭 넌이라든지 네, 그리고 올라디포 뭐 이런 선수들은 내일 다 못 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뉴욕도 좀 이렇게 못 뛰는 선수들이 있기는 있을 것 같은데 요 라인업 상으로는 마이애미가 조금 더 유리합니다. 근데 이 과거의 값들을 보면은 뭐 그렇게 뉴욕을 확실히 이렇게 마이애미가 압도할 수 있을까라는 좀 의문이 좀 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패스를 하고요. 미네소타랑 브루클린은 6대 6이 나왔습니다. 근데 11.5점 핸디값이 나와서 핸디값이 너무 큰 것 같아요. 그리고 라인업을 보니까 내일 여기 비즐리 선수가 복귀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징계가 끝났는지 네, 복귀를 하는 것 같고 이제 내일 브루클린은 알드리지가 첫 선을 보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이제 이 경기는 그냥 그 불안 요소라기보다는 그냥 느낌이 좀 별로 안 좋아서 네, 요거는 저는 패스를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휴스턴 멤피스도 뭐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두 팀이 이상하게 숫자가 조금은 큰 차이가 없는데 휴스턴 쪽에 핸디값을 좀 크게 매겼는데 이 6.5를 믿고서 휴스턴을 가는 것도 되게 큰 모험이라서 저는 패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토론토 같은 케이스는요. 이상하게 토론토랑 최근에 토론토 성적이 별로 안 좋아서 숫자는 뭐 4.5 이렇게 동숫자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내일 토론토가 백투백이에요. 오늘 포틀랜드한테 졌었잖아요. 근데 토론토 백투백 승률이 11%로 가장 낮습니다. 그렇다고 디트로이트를 가기에도 조금은 좀 용기가 부족해서 이 4경기는 이렇게 좀 시원하게 패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클라랑 댈러스 경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차는 좀 크게 납니다. 12점 정도 편차가 나고 핸디 조건 9.5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두 팀 모두 2연패의 상황이고요. 그리고 댈러스나 오클라나 뭐 이 숫자를 만들어내는 과정은 좀 힘들었습니다. 뭐 3경기나 오클라는 3경기 정도 플레이오프권이랑 치렀고 댈러스는 4경기를 치렀죠. 그럼 우선 라인업을 좀 볼게요. 네, 라인업을 보면은 이 우리 샤이 길저스 알렉산더가 족적 근막염인가요? 그걸로 당분간은 좀 아웃이고 도트도 아웃이고요. 그리고 호퍼드 선수가 잔여 시즌 안 뛰는 걸로 선언을 했더라고요. 그랬었을 때 이제 우리 댈러스는 돈치치랑 뭐 이렇게 포르징기스는 지금 이 선발 라인업에 없기는 한데요. 포르징기스 지금 부상 상태인지 잠깐 좀 인저리 리포트를 볼게요. 네, 지금 인저리 리포트 잠깐 펼쳤는데 포르징기스 딱히 부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여기 명단에 이렇게 떠 있지는 않고 포르징기스가 부상 상태에는 아닌 것 같은데 뭐 마리아노비치 선발로 내보냈다가 또 포르징기스랑 이제 번갈아 가면서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OKC가 뭐 부상자 이슈도 있고 그냥 확실히 탱킹 버튼 눌러버린 것 같습니다. 이제 전반기에 탱킹 선언을 했는데 성적이 너무 좋았죠. 탱킹 선언한 거 치고는. 그래서 후반기에는 확실히 탱킹 버튼 누른 것 같아서 이 부분은 댈러스 사이드 쪽으로 좀 보입니다. 그러면은 세부 숫자 한번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원정 경기 댈러스 원정과 오클라 홈 경기를 보면은요. 네, 차이가 좀 크게 납니다. 모든 면에서 댈러스 쪽 사이드가 좋아 보이는 걸로 나오고 댈러스가 승리한다. 네, 이렇게 머신러닝 분석이 나옵니다. 그리고 최근 5경기 맞대결을 보면은요. 그래도 오클라가 잘 비볐습니다. 최근 5경기를 보면은. 근데 결과물은 댈러스가 가져간 걸로 나오고요. 그리고 홈과 원정이 구분되지 않은 경기력을 보면은 댈러스 쪽이 한 16점 정도 높고 훨씬 그 결과물도 머신러닝이 분석한 결과물도 댈러스 쪽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OKC가 최근 경기들을 보면은 실점이 득실 마진이 마이너스 7점이고요. 댈러스는 득실 마진이 플러스 6점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우선 저는 요 경기 뭐 숫자 나온 대로 조금은 좀 정리를 해서 댈러스 좀
높습니다. 사실은 9.5라는 핸디값이 저는 후반기 때 9.5라는 핸디값 되게 높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7 이상이면은 좀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요 경기는 오클라가 선수가 좀 너무 많이 빠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저는 요 경기는 네, 댈러스 사이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샌안토니오랑 세크라인데요. 요새 세크라가 분위기가 너무 좋죠. 그리고 세크라가 그 버저비터 하이라이트 제조기예요. 네, 그래서 세크라랑 샌안토니오의 경기는요. 우선 이상하게도 세크라 쪽이 좀 많이 좀 쏠려 있습니다. 그래서 세크라가 내일 5연승 도전을 하는데 과연 세크라가 이 5연승을 걷어낼 수 있을까? 저도 조금은 좀 궁금합니다. 우선 라인업을 먼저 살펴볼게요. 세크라 보면은요, 뭐 다 나옵니다. 폭스도 나오고 힐드, 반즈, 홈즈 다 나오고요. 화이트 사이드만 좀 GTD 상태인데 화이트 사이드 지금 뭐 바이아웃 이슈가 있나요? 뭐 그런 게 있다고 이렇게 뭐 들었던 것 같아서 나올지 안 나올지는 좀 확실하지 않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바이아웃으로 떠난 알드리지 이름은 확실히 없어졌습니다. 내일 머레이랑 뭐 화이트 그리고 드로잔 네 이렇게 나오는 선수들 다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요거 세부 데이터 한번 볼게요. 네, 그 샌안토니오와 세크라의 홈과 원정이 구분된 경기력만 보면은요. 믿을 수 없겠지만 네, 이렇게 EFF 마진 자체가 차이가 좀 큽니다. 그리고 둘 다 뭐 득실 마진은 네, 마이너스 값이라서 둘 다 승리는 어렵다라고 나오는데 맞대결을 펼쳤을 때는 또 공교롭게도 세크라가 샌안토니오를 잡는 그림이 나옵니다. 네. 저도 조금은 좀 이게 좀 이해는 좀 안 되는데, 네. 아무튼 요 그림에서는 요 숫자에서는 세크라가 좀 더 좋게 나오고요. 그리고 최근 5경기를 보면은요. 네. 좀 최근에 샌안토니오가 4연패 하다가 이제 시카고 잡으면서 연패 탈출을 해서 그런지 그리고 역으로 세크라는 4연승을 거두고 있죠. 그래서 편차가 좀 크게 납니다. 그래서 내일 이 분위기를 세크라가 계속 이어갈 수 있을까? 저도 조금은 좀 궁금합니다. 네, 저는 요 경기 세크라 쪽 사이드로 이렇게 좀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타랑 클리블랜드 14.5입니다. 핸디 조건이 14.5고 이건 가지 말아야 되는 건데요. 네, 유혹에 자꾸 시달리게 되더라고요. 보면은 TBS 값은 14점의 차이가 납니다. 근데 14.5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오클라랑 댈러스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10점 가까운 핸디값은 후반기에는 안 가는 게 맞다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저도 이거 안 가려고 했는데 두 팀의 숫자를 보면은 또 유혹에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우선은 이 경기는 제가 라인업이랑 숫자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라인업은 제가 아까 봤었을 때는 콘리가 이렇게 좀 나올랑말랑하는 그런 상태인 것 같고요. 뭐 클리블랜드는 뭐 오코로라든지 그리고 갈랜드, 섹스턴 뭐 이런 선수들 나오고요. 빅맨들은 좀 많이 빠졌습니다. 뭐 케빈 러브부터 뭐 프린스도 나올라나요? 그리고 알렌 아웃됐고 뭐 드러먼드는 이제 확실히 레이커스로 짐 싸고 갔죠. 네, 그리고 요 경기 제가 세부 숫자 보여드릴게요. 네, 클리블랜드랑 유타의 그 홈과 원정 구분된 경기력 부분인데 142대 99입니다. 이 숫자가 보면은 이 14.5의 유혹에 너무 넘어갈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당연히 유타가 이기고 자, 그리고 최근 맞대결을 보면은 151대 99입니다. 네. 이거 보면은 또 유혹에 넘어가겠죠. 14.5. 저 정도는 해줄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홈과 원정 구분 없는 경기력을 봐더라도 거의 30점 가까이는 30점은 기본으로 깔고 들어갑니다. 네, EFF 마진값이 거의 30점 정도는 기본으로 깔고 들어가서 이 경기는 사실은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이 숫자를 보면은 이 유혹에서 벗어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우선은 이 경기는 좀 노란색으로 제가 표기를 하고요. 그 우리 유타의 그 몰몬 교도들만 따라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몰몬에 내가 좀 뭔가 확신이 있다. 뭐 이런 분들만 이 경기는 뭐
담으시면 될 것 같고요. 아니신 분들은 이 경기는 좀 과감하게 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골스랑 시카고 경기인데 저는 내일 이 경기 되게 재밌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시카고가 이제 전혀 다른 팀으로 거듭나는 준비를 마쳤죠. 물론 이전 샌안토니오 경기에서는 조금 좀 합이 좀 덜 맞고 하는데 막판에는 또 모습이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반기 때 시카고에 대한 기대를 좀 하는데 골스를 만났고 이제 6대6 스코어가 나왔어요. 근데 저는 내일 이 경기에서 커리가 복귀 안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커리가 반반 GTD가 떠 있습니다. 퀘스천어블이 떠 있어서 이 경기 커리가 돌아오면 또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겠다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보시면은 뭐 라빈이라든지 마카렌 뭐 그리고 사토란스키, 부셰비치 뭐 이런 선수들은 다 나올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타이스 선수도 다음 경기부터는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이제 커리, 위긴스, 우브레, 그린, 와이즈만 이렇게 나오는 상태인데 커리가 내일 뛰게 되더라도 한 조금 뛰겠죠. 한 20분 정도 뛰겠죠. 네, 근데 저는 내일 커리가 안 나온다라는 조건이었다면은 이 경기는 그냥 시카고 쪽으로 붙었을 것 같은데 커리가 나와서 또 망설여지더라고요. 그래서 내일 토니볼에서는 이 경기는 패스를 하는데 또 관심 있으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서 이 경기는 제가 데이터를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이 경기는 우선은 함정이 좀 있습니다. 네, 시카고가 예전의 시카고가 아닙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최근에 홈과 원정 경기력에서는 네, 골스보다는 좋습니다. 네, 지금 이제 전력 보강이 다 된 그런 수치가 다 반영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골스보다는 조금 더 좋고 최근 홈과 원정 경기에서는 시카고가 이길 수 있다.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맞대결 경기를 보면은요, 네, 뭐 골스가 네 압도적으로 좋습니다. 그리고 최근 5경기는 네, 둘 다 이길 수 없고 비슷비슷한 느낌입니다. 그래갖고 아마 요 숫자가 이렇게 6대6 동타로 나왔던 게 아닐까 싶고요. 골스는 지금 4연패 중이고 시카고는 3연패 중입니다. 그래서 내일 아마 커리가 뭐 연패를 끊으려고 나올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내일 다룰 마지막 경기인데요. 네, 클리퍼스랑 미러키입니다. 보시면은 최근에 일정은 클리퍼스가 조금 더 타이트했습니다. 근데 클리퍼스가 저도 이게 좀 궁금해요. 클리퍼스가 이 경기 치르고 31일 날 백투백을 치르거든요. 백투백을 네, 올랜도랑 치르네요. 그러면은 네, 근데 또 클리퍼스가 백투백 승률이 100%예요. 그래서 내일 이 경기에서 많이 좀 몰빵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올랜도는 아직은 좀 불안 요소가 있기 때문에 네, 클리퍼스의 약간 좀 벤치 자원으로도 잘 해볼 수 있는 수준의 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클리퍼스가 내일 이 경기에서 전력을 다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미러키도 이 경기를 위해서 일요일 날 있었던 뉴욕과의 경기에서 주전을 많이 뺐잖아요. 물론 부상 이슈도 있긴 하지만 예, 미러키도 이 경기를 위해서 준비를 전 많이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클리퍼스는 5연승 중이고 미러키는 2연패 중인데 전반적으로 봤었을 때는 3점 정도 차이로 미러키가 좋습니다. 그리고 클리퍼스 쪽에 마이너스 1.5 핸디를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라인업을 보면은요. 뭐 주루 할리데이, 디비첸저, 미들턴, 쿤보, 로페즈 뭐 베스트 라인업이 다 나오고 터커는 뭐 내일 경기에서는 네, 아웃이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클리퍼스는 뭐 레디 잭슨, 론도는 아웃됐네요. 이바카, 베벌리 뭐 다 아웃된 상태이고 폴 조지, 레너드, 모리스 주바치 이렇게 나오고 아마 지난 경기에서 인상적인 활약을 펼쳤던 우리 만 선수도 뭐 잭슨 선수랑 병행해서 나오겠죠. 자, 이 경기 마지막으로 숫자 한번 보고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홈과 원정 구분된 경기력 보면은요, 클리퍼스가 무시무시합니다. 클리퍼스가 홈에서 152입니다. EFF 숫자가 152고요. 미러키는 원정에서 135이고 홈에서 거의 가비지를 많이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클리퍼스가. 그리고 미러키는 꾸역꾸역 승리를 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던 것 같고, 최근에 그 결과물은 두 팀 다 승리할 수 있는 경기력이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두 팀 맞대결을 펼쳤을 때는 미러키가 조금 더 좋았습니다. 한 20점 정도 EFF 마진 차이가 나고, 경기력 부분도 미러키가 승리할 수 있는 경기력이다. 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근 5경기를 보면은요, 네, 두 팀 다 승리할 수 있다라고 나오는데 클리퍼스가 조금 더 수치가 높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부분 숫자들을 보면은 좀 클리퍼스 쪽으로 좀 유리한 것 같은데, 네, 요 경기는 내일 라인업 보고서 가시는 걸로 좀 추천을 드립니다. 혹시라도 또 지난번 뉴욕 경기 때처럼 미러키가 주전을 쑥 빼버리면은 좀 문제가 발생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현재의 상태로는 저는 우선 요 경기는 미러키 사이드 쪽으로 보는데, 네, 혹시라도 뭐 요 경기 내일 뭐 좀 늦게 하니까요. 네, 뭐 참여하실 분들은 라인업 보고서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내일 경기가 좀 많은데 좀 경기 좀 정리를 해보면은요, 워싱턴 대 인디애나는 인디애나 사이드 봤고요. 보스턴 대 뉴올리언스는 보스턴 사이드를 봤는데, 요거는 좀 노란색입니다. 조금은 좀 불안 요소가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댈러스랑 오클라는 뭐 요거는 9.5점 핸디값이 높지만 저는 댈러스 쪽 좀 많이 좀 자신을 좀 갖고 있고요. 그리고 샌안토니오 세크라는요, 좀 의문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세크라 쪽이 조금 더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유타랑 클리블랜드는 14.5 기준점이 너무 높습니다. 그런데 그 숫자들을 보면은 내 유혹에 안 빠질 수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유타를 좀 신봉하는 분들만 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미러키랑 클리퍼스는 저는 내일은 미러키 사이드를 보고 있습니다. 네, 토니볼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NBA 경기가 뭐 하루에 4경기 있다, 10경기 있다, 또 모레는 또 4경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그냥 한 6경기 정도씩 그냥 이렇게 균등하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11경기를 다루면은요,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리고 저도 토니볼도 이걸 진행하는데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11경기 중에서 또 우린 몇 경기 또 추려서 가니까요. 내일 추린 경기들 중에서 더 좋은 성적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기에 참여하시는 거는 구독자분들 선택이고 자유고요. 뭐 책임 또한 구독자분들께 있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경기에 참여하시게 되면은 소액으로 소소하게 재미로만 법적 가이드 안에서만 진행하시는 걸 당부드리고요. 토니볼 데이터 분석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